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약 보름 만에 3,260선을 내줬습니다. 또한 전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는 12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외국인 순매도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증시와 달리 급락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가속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주유소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빨갛게 다시 충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1시간 동안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유소 3부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한두 시간 만에 시장이 급격히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려감, 중국의 규제 발표,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대한 우려감,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 한 번에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 악재가 여러 가지가 쏟아지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형태를 보면 오늘 내일 며칠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받았던 기간 조정에 비하면 차라리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빠르게 끝내고 저점을 잡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가격 조정 기간을 오히려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한 몇 달간 굉장히 시장이 어렵던 부분은 어제도 제가 그 CNN 방송을 보니까 회담을 하던데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결국엔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방송 내용을 보니까 결국 경기 주도 관련주가 주도주였느냐, 아니면 IT 성장주가 지금 이제 주도주가 되느냐.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경기 관련된 종목이 주도주지만 최근 한 두세 달간은 어느 것도 주도주가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아마 이게 이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아마 이번 가격 조정을 겪으면 주도주가 급격하게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렵지만 여기서 잘 긍정적으로 좀 버텨서 주도주를 좀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도주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지환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저는 TNL 바이오팜이요. 네, TNR 바이오팹 들고 오셨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48,000원에 네. 20%입니다. 오늘 8%대 급락을 했죠. 근데 오늘 네. 살짝 수익도 났었어요. 걱정이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네. 언제 들어가셨어요? 오늘. 오늘 들어가신 거였어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상담 네,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대표님 팬이라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좋은 말씀 드렸는데 네. 오늘 8%나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잘 부점에서 안 사는데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그쪽을 좀 뚫고 갈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이제 했거든요. 오늘 급락만 아니면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차트를 네. 놓고 보면 한번 살볼만 한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락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좀 나빠졌지만 오늘 네. 날짜를 제외하고 보면 한 번 좀 진입해보고 싶은 차트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직전 고점권에서 밀리지 않고 행보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기관들이 네. 좀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네. 좀 받쳐주고 직전 고점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아마도 제가 네. 봤을 때 이 종목은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다 그렇죠. 3년 정도 네. 적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 프린팅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은 있는데 그게 실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이걸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어제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나 직전 고점에서 행보 구간을 보면 사실 매수해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매수하신 게
나쁘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하셨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예외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좀 초반에 이 TNR 바이오팩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상승 기조로 들어갔던 부분이 갑자기 10시 전후로 해서 급격히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외국인 수급도 시장의 상승을 좀 매수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응은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벌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하락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왜 8% 넘게 떨어지냐. 펀더멘탈이 따라오지 않고 기관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은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소나기를 좀 맞고 나면 반등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이제 오늘부터 지금 흐름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조금 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아주 급등을 해가지고 그걸 막아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나온다거나 이러면 한 3, 4일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아래쪽에 이제 39,000원, 4만 원 요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4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너무 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48,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좀 주춤주춤할 때 매도를 하면 한 10% 정도 손실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0% 손실을 나고 끊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버티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4만 원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러면 20% 손실까지 견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방법은 내일 좀 짧게 그냥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좀 짧게 끊어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대응하려고 한 거지 펀더멘탈 보고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끊어내고 차트를 조금 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이 4만 원대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짧은 관점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다 맞고 4만 원까지 버틸 거냐 아니면 내일 좀 짧게 끊어내고 4만 원에서 재매수를 할 거냐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단 끊어내고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하락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종목에 꼭 한 번 더 매수하고 싶다라면 4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만 원 누구네 재매수요. 네. 안타까워. 계속 지켜보다가 안 사는데 저 위에서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전문가도 살 수 있는 위치였어요. 살 수 있는 위치고 어제 사신 거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늘 시장이 급락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요. 대응은 대신에 이제 꼭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4만 원까지 견딜지 아니면 끊어내고 다시 재매수할지. 그거는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내일 미국장이 많이 염려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근데 오늘 좀 우리 시장이 미리 좀 빠져서 아마 오전에 좀 빠지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은 좀 있거든요. 그때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을 혹시 내일 장에 밑에 빠져서 살짝 반등가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서 크게 높진 않을 겁니다. 오늘 종가에서. 네네네. 그런 정도. 조금 아프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도 대응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소나기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이후에 나오면 짧게 끊어내는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 플러스, 네, M+고요. 네, 15,000원에 30%요. 15,000원대 들어가셨는데 오늘 조금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걱정돼갖고. 네, 위원님과 전략 세워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네. 사실 위치가 그렇게 잘못된 위치 역시 아닌데, 뭐 오늘 급락은 사실 이 정도는 다 내렸다 그러죠. 뭐 좀 전에 보시면 8%, 7%, 뭐 6%, 이 정도는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이 정도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 종목이 완전히 나빠서 뭐 오늘 뭐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오늘 코스닥 웬만한 종목들은 이 정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아마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는 매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건데,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나 실적과 연관된 부분,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종목 자체가 뭐 적자가 나거나 펀더멘털이 안 좋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매수해보는 위치에서 매수해봤고, 다만 이제 오늘 보면 결국에는 오늘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대장을 조금 던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던진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짧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심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길게 가는 조정이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짧고 굵은 어떻게 보면 소나기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6% 떨어지면서 이제 뭐 정리를 못 하셨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느냐, 혹은 좀 더 밀리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에서의 등락을 본다면 이 종목이 그래도 14,000원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면 좋거든요. 오늘 지금 14,100원 그 바로 직전까지 있는데 14,000원에서 좀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좀 받아주면 기간 조정은 좀 있겠지만 가격 조정은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직전에 상승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집했던 물량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 물량들이 아마 지지선을 14,000원 정도로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1차적으로는 14,000원이 지지대인지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내일 14,000원이 이탈되면 안타깝지만 일단 지지선을 12,800원 직전 저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시장에 지금 뭐 미국 선물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미국장이 좀 많이 내려서 내일도 역시 큰 폭 빠져서 시작한다고 하면 일단 매도하기보다는 12,800원 지지선까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펀더멘탈로 보면 12,800원을 하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12,800원을 하에서 더 내려가냐, 그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12,800원 정도까지 좀 잡으시고요. 물론 이제 내일 14,000원에서 지지받으면 더 좋고요. 그럼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갭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12,800원 지지는 좀 보시고, 목표 가격은 이전에 지금 잡으셨던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일단 매물대는 15,600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위쪽으로 17,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시장에 휩쓸려서 만약에 많이 내려가면 팔지 말고 12,800원 지지선을 좀 보세요. 예.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들어간 자리는 좋았지만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내일 12,800원 지지선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기 전에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들고 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만 5천 원에 30%입니다. 18만 5천 원이시면 혹시 언제 들어가셨나요? 샀는 지 좀 오래됐었는데 물타기입니다. 네, 기간은 조금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장모님이 수고하십니다. 좋은 종목 사셨다 그렇죠? 좋은 종목인데 좀 오래 가지고 계셨고 물타기를 좀 하셨네요. 네, 우리 방송 자주 보시죠? 목소리가 좀 나시는데. 네, 이 내일 종-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8만 원대, 10만 원대, 12만 원대 계속해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매도를 20만 원까지 보고 그 위에서 팔지를 못하고 아마 19만 원, 18만 원 여기서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MLCC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사업 영역이 있지만 이 종목을 제가 작년에 샀던 그 매수 추천했던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MLCC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MLCC나 카메라 모듈이나 PCB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사실 이 MLCC가 작년에 IT 호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집계했던 매출액이 약 8배에서 1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이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5G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MLCC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 기대했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삼성전자가 5G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올해 상당히 1분기, 2분기 좀 절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LCC 실적이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왜 1월 달에 굉장히 22만 원대까지 갔다가 16만 원대 밑에까지 조정을 받았냐면 MLCC 실적이 대거 하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래쪽에서 지지선 저점을 좀 잡고 상승할 때 특히 이제 며칠 전에 급등했잖아요. 월요일 날 6% 넘는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6%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재산정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MLCC는 안 좋은데 대신에 PCB와 카메라 묘들이 그만큼 더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기가 지금 올해 실적이 20만 대 넘어서 우상향하려면 결국 이제 MLCC에서 뭔가 승부가 좀 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PCB와 카메라 모듈이 그걸 대체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도 이날 6% 급등을 했을 때 증권회사 두 군데에 둘 다 좀 문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는 레포트 좀 달랐는데 양쪽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MLCC가 좀 우려스럽다는 표현이 나왔고 한쪽은 그렇게 우려스러울 필요 없다는 표현이 나와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기는 이 실적에 대한 논란이 팽팽합니다. 좋다는 쪽과 안 좋다는 쪽이.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 그렇죠. 어느 한쪽이 결론이 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논란이 있다는 거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올랐지만 시장이 출렁거리면 버티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검증이 가능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 3분기 가야 됩니다. 3분기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아래쪽에 저점을 형성했던 이번에 15만 8,500원 여기는 저점으로서 신뢰성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볼 때 삼성전기가 추가로 뭐 시장이 좀 멀어진다 해서 여기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으로 신뢰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올라가는 상승 속도는 결국 실적입니다. 그럼 이 결정이 어디서 나냐? 이 논란의 정점을 찍을 게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서 실제로 MLCC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는지를 보고 생각보다 타격이 없고 좋아질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있었다면 주가는 15만 8,500원 여기 지지가 되겠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20만 원과 16만 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20만 원 넘어서 추세적 상승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번에 저점을 형성했던 15만 8,500원 여기를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계속 보유를 한다. 보시고 20만 원 돌파하면서부터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시고 20만 원 돌파 시점은 결국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돌파를 하거나 혹은 실적 발표 이후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거나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15만 8,500원으로 지지로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단기 목표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근데 뭐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하반기에 이걸 넘어서서 좀 가는 것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 기간은 최소 올해 말까지는 가져가야 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때까지 보신다면 이제 목표 가격은 2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애청자님이 또 전화를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승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20만 원 돌파 지점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영훈무역이요. 네, 영원무역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4만 5,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 네, 25% 들고 계신데 네. 오늘 조금 1%가량 빠졌죠. 네,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위원님께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4만 5천 원에 최근에 사셨어요? 좀 됐어요.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일주일 넘어서 그래도 6월달에 사셨구나.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보면 리오포닝과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줄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영어무역뿐만 아니라 이
섹터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도 모멘텀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살짝 맞고 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뭐 크게 나쁘게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위쪽에서 떨어진 기간으로 보면 조금 이제 하락폭은 좀 제법 나왔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이런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실적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전에 이제 영업이익이 2천억대 중반, 2,600억 정도 왔다가 올해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이 다른 지금 경기의 재개와 관련되는 종목들의 변화에 비하면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기저 효과로 실적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레벨업 되는 실적이 아니라 작년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같이 나오는 실적은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순환매로 간다는 거죠. 순환매로. 그러니까 주도주처럼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아마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갔다가 좀 꺾이고 다시 자기 순환매 자리가 오면 또 올라갔다가 또 좀 꺾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이 뭐 계속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의 소나기가 좀 강하니까 가격은 좀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지선은 3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9,000원 정도 오면 제가 봤을 때 추가로 더 여기서 가격 조정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그 위에서 또 바로 반등이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어쨌든 지지선은 39,000원까지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39,000원 잡고 목표 가격은 지금 위쪽에 차익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잡는 가격대는 49,000원입니다. 49,000원인데 아마 순환매 자리가 들어오면 이 가격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환매가 들어올 때까지 좀 인내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장까지 같이 내려가니까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거고 가격 조정은 물론 지지선이 39,000원에서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열어놓으라는 거고 아마 이 종목이 41,000원, 1,300원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목표 가격은 49,000원까지 설정을 하십시오. 단기간으로. 물타기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지금 비중이 몇 프로 시작을 했죠? 25%요. 25%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한 10% 내외 정도면 5% 정도 추가 매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5%는 좀 무리입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것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순환매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인내해 보시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빠져서 여러분들 종목 궁금하신 점 많을 텐데요. 전화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연결 링크까지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고민들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수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톱텍이고요. 14,150원에 들어가셨고 현재 10%가량 보유하고 계십니다. 14,150원이면 보유한 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종목은 뭐 사실 여러 가지 테마에 많이 엮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노 관련된 때도 있고 태양 관련된 때도 있고 뭐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엮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엮이는데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쁜 종목은 또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얽히다 보면 오히려 주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겠지만 그 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이냐 하락 모멘텀이냐고 봤을 때는 지금 상승 모멘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올 초에 지금 급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이때 급등했던 때보다는 4월달 이후에 형성됐던 여기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점이 14,000 기술적으로 보면 13,400원 요 이상대였던 여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왔던 매물대가 조금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현재로서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그 가격대를 좀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저항을 받고 되기 때문에 추세는 안타깝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 빨리
빨리 하시는 개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400원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12,900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얽힌 종목이 많을수록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는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요. SFA고요. 45,700원에 들어가셨고 20%가량 보유하고 계신 언덕이 님이 종목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2월 7일 때 이때 고점 부근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 이 종목은 사실 기술력 있고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나쁜 종목이 아니거든요. 펀더멘탈은 괜찮은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은 정말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기대치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 썩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한 1,600억대에서 올해 한 1,9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2,000억대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모멘텀은 뭐냐면 결국 뭐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한번 이슈가 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를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사실상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쁘진 않지만 주가를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죠. 그 박스권 보면 44,000원과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39,000원. 요 사이에서 주가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9,000원 이탈할 만큼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44,000원을 지금 넘어갈 만큼 또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럼 이 종목이 언제 주가의 모멘텀 좀 볼 수 있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3분기 정도의 그 바람을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이슈화 될 때, 모멘텀 될 때 이 종목이 아마도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3분기는 지나야 44,000원이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 39,000원과 박스권 상단 단기 목표가 4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LG전자 우선주고요. 85,000원에 들어가셨고 50% 비중 보유하고 계신 7234님이십니다. 어제 85,500원까지 조금 올랐다가 오늘도 다시 빠졌습니다. 아마 이제 LG전자 우선주를 사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영광이죠. 그 기억을 잊지 못하시고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흔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우선주를 지금 사셨는데 LG전자가 최근에 주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근데 제가 이제 따라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도 뭐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까지 나왔고 LG전자도 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넘었거든요. 그럼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데 좋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는 수급적으로 꼬여 있다는 거고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세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시세가 한풀 꺾였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LG전자의 기대감이 있죠. 특히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 스마트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전장 부품이 장기적으로는 유한 모멘텀이 좀 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걸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8만 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 보는 LG전자는 좀 중요하거든요. 8만 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이 좀 되면 주가가 좀 시세에 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8만 원 요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LG전자가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뭐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인 급락이 좀 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 종목이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걸 그냥 순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시세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IT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9월 이후에 주가 모멘텀이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조금 선행한다라고 본다면 그 종목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아마 8월 말 정도는 되어야 아마 상승 기조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박스권 등락을 좀 보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69,000원 보시고 목표 가격은 단기는 뭐 8만 원인데 지금 여기 돌파할지 못하죠. 그러니까 8만 원 돌파해버리면 위에 목표 가격은 95,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종목은 9월 이후에 주가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 문자 종목 넘어가 보면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12만 5,500원에 들어가셨고 10% 보유하고 계신 4069님입니다. 12만 5,500원이면 오늘 종가랑 조금 비슷하네요,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분의 비중이 10%씩이네요. 지금 조선주는 상당히 지금 수주와 주가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주는 굉장히 지금 뭐 2년 반치 이미 다 받아놨고 슈퍼 사이클이 아니냐 논쟁이 나오는데 그 논쟁이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앞으로. 그러니까 조선은 보통 실적이 한 분기 빠르면 한 분기 뒤부터 늦으면 1년 반 정도를 놓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조선에 대한 성과를 지급받는 게 딱 공정 단계별로 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제가 보니까 좀 앞당겨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최장 1년 반 이후에 실적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은 한 3분기나 2분기 정도 지나면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떨어진 이유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절을 받는데 파업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현대중공업이 파업에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주가에 단기적 영향이 있다. 그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다 있고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조선이나 기기나 철강이나 적어도 섹터 자체가 십몇 년 만에 지금 실적이 아주 크게 나온 종목들은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장기 종목으로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수준을 보면 제가 볼 때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반 다음 주 정도가 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경기 관련 종목은 아마 다음 주 정도의 저점을 잡으면 최소한 가격적으로 더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상승하느냐 부분에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그럼 다음 주 정도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보유를 하시려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짧게 보시면 굉장히 하락폭이 크고 굉장히 겁이 나는 하락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거를 월봉을 좀 보시면 사실 조정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원봉이 3개 나오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줄어들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오면 이건 조정으로 보지 하락 전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10%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버틸 수 있는 비중이면 뭐 이 정도로 그냥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비중을 한 5% 정도는 아주 장기로 보고 좀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11만 3천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16만 원 말씀을 드리고 아주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목표 가격은 20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니까요. 일단 보유하시면서 지켜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계양전기 5,050원 15%입니다. 네, 계양 전기 들고 오셨고요. 5,050원이면은 오늘 종가랑 조금 비슷하네요. 네, 오늘 매수했습니다. 아, 오늘 들어가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대응 전략 세워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계양 경기를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앞으로 뭐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네.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이제 실적은 좀 중장기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워낙 유명하죠. 전동 공구 쪽으로 워낙 유명하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경기가 확장되면서 뭐 건설, 기계 이쪽으로 좀 쓰여지면 어쨌든 실적은 좀 완연하게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아질 건데 지금 보면 PBR이 1배가 안 되거든요. 0.91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평가도 좀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로 기대감이 있고 PBR 0.9 상태에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사볼 만한 위치다 그렇죠. 사볼 만한 위치다. 다만 작년 연말 연초에 이제 급등했던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5,000원대, 5,3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5,500원 위까지, 여기까지가 조금 매물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넘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6월 달에 한번 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대밀려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장은 이제 넘어가지 못했다 그렇죠. 시장 영향도 좀 있고, 5,500원 좀 돌파했으면 좋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지금 7월달에 상승해서 직전 이제 고점대인 5,500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좀 내려온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크게 내려오겠냐?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4,700원을 일단 지지로 놓으시고요. 4,700원 이탈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영향으로 좀 밀려서 다시 좀 내려오더라도 이 종목은 내려왔다가 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나올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 이 종목이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700원 지지선을 좀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500원인데 여기 돌파가 되는지 좀 보십시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하방 압력을 좀 받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고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으려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으시면 4,700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5,500원 돌파가 되면 위에 목표 가격 6,000원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이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고점 돌파 시도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IK요. 네, YIK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0%고요. 네. 7,200원인데 아.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러게요. 7,200원이면 들고 있는지 꽤 그래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아, 네. 일단 3개월 가량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고민 넘겨드릴게요. 손절을 해야 되나 걱정이에요. 아, 네. 위원님 도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언제 사셨죠, 이 종목을? 한 3개월쯤 됐나요? 특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니, 방송에서 네. YAK가 또 좋다고 그러고 또 삼성에 이런저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사셨어요. 했는데, 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보면 몇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면 이 종목이 아무리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가져왔던 부분에서 보면 2019년도 적자 났다, 작년 흑자 났다가 지금 좀 괜찮아진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 또 보면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얘기가 또 많이 나왔고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 얘기도 비롯해서 특히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에서 주식수 변동이 좀 꽤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요건 보셨어요 혹시? 유상증자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네. 보셨죠? 그건 안 봤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주가를 굉장히 크게 희석시키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그 이슈 위에 지금 보면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평이하게 좀 움직였다가 아래쪽에 여기 6,400원, 6,500원 여기 지지를 받고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6,500원을 받고 지금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한번 레벨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여기 6,500원은 조금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조금 모양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좀 그쳐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6,100원을 일단 좀 잡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져도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단기적으로 조금 가격 압박은 좀 받겠지만 6,1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보면.
그래서 6,100원을 지지선을 좀 잡으시는데 여기를 지지선 잡아서 뭐 일시적으로 이탈되더라도 종가로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받고 이제 올라갔을 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쪽에 저항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0원 여기 넘어가는 6,700원 여기가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6,100원이 아마 일시적으로 이탈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오잖아요. 오늘부터. 그럼 내일이나 모레 정도,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일시적으로 이탈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견뎌보세요. 견디면 6,100원 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6,100원 지지를 좀 보고. 더 매수는 하지 말고요. 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요. 6,100원 견뎠다가 반등을 주고 올라왔을 때 6,700원에 저는 다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지금 섹터 자체가 이쪽이 강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좀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6,700원이나 800원 올라오면 네, 종목을 내 매수가에 안 와도 그냥 종목을 네. 과감하게 교체를 하자.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종목 교체하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우건설이고요. 네, 대우건설 들고 오셨고요. 예, 8,700원에 들어갔는데 네. 물 타고 해서 지금 아. 7,960원까지 물 탔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7,690원까지 지금 현재 가셨고 지금 몇 % 보유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한 85% 정도요. 네, 85%시면은 좀 비중이 많이 크시네요. 그렇죠? 예, 금액도 상당히 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위원님께 넘겨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셨어요? 네, 제가 뭐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예. 뭐 욕심이 나다 보니까 한 여기다가 한 1억 4천 정도. 예. 처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요번에 경험을 꼭 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경험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경험이 반복되면 그건 이제 실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주 나쁜 종목이 아니고 또 대우건설 같은 종목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레포트나 방송을 보고 접근을 할 만한 종목입니다. 왜? 계속 좋다고 나왔거든요. 계속 좋다고 나왔죠. 사셨던 시점에서도 계속 좋다고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이 이제 건설주에서 지금 이번에 중공은 넘어갔잖아요. 중공은 넘어갔는데 건설주 자체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우건설이 실적이 좀 더 좋았습니다.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진짜 좋았느냐 아니면 매각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좋아하셨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상의 실적은 대우건설이 탁월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도. 근데 이 대우건설에 접근하지 않았던 거는 이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만 놓고 접근했다면 저도 대우건설에 접근을 했었겠죠.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각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변수가 좀 많은 종목으로 피고가 되었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매각이 분명히 산업은행에서 넘어가서 될 건데 이게 어느 회사로 가든지 간에 이걸 호재로 보느냐 악재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수급이거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 이후에 보면 기관들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도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기관들이 이제 급격히 빠져나가는 이유는 뭔가 기관들은 그러니까 매각 협상에 대한 부분은 진행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좀 캐치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8,900원, 9,000원 이 중심으로 아마 매각이 굉장히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외국인이나 기관의 액티브 펀드가 매도하려고 예정했던 목표가가 제가 봤을 때 9,0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9,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려고 목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타깝지만 위에 매물을 맞고 추세가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추세가 하향으로 좀 꺾였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아직의 지지선은
6,850원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꺾여서 내려와서 이거 밑으로 내려갈까?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대우건설의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6,850원을 지지선 놓고 물론 거기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다음 주 초반에 안정을 찾으면 그 전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정도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을 어떻게 전략을 짜셔야 되냐면 지금 비중이 85%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들고 가기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고점에서 정사하거나 저점에서 손절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있으시지만 여기서 지금 다음 주 내일까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들어가 가지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나오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낮춰 놓으셨는데 8,000원에 붙을 있지 않습니까? 8,000원에 붙으면 매수 단가보다는 살짝 위다 그렇죠. 8,000원에 붙으면 무조건 절반 이상 청산하십시오. 절반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85%를 만약에 8,000원에 붙으면 일단은 85% 50% 청산을 생각하고 나머지 35%만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려가는 부분에서 아마 오늘 내일 월요일 정도까지 맞으면 제가 볼 때 가격 조정은 좀 끝날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8,000원대 정도까지는 이 종목이 어렵지 않아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목표가를 좀 높여서 수익 실현을 많이 하겠다, 9,000원대까지 노린다 이렇게 하면 아마 거기 찍고 대밀려서 내려올 거야 아마.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6,850원까지 열어놓고 그 전에 반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8,000원 갔을 때 물량을 확 줄이세요. 주식을 하신 지 오래 안 되셨으면 물량을 확 줄이고 최소 물량만 보유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초반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절반가량 비중을 줄이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로 들어온 고민 하나 가볼 텐데요. 만도 들고 오셨고요. 65,500원에 네, 저희 덱스터로 가볼 건데요. 9,150원에 들어가셨고 10% 보유하고 계신 7072님이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원님? 이거면 이렇게 테마성으로 급하게 오르면 청산을 하셔야 돼요. 이미 이제 청산 시기가 좀 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7월 원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추세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 다음 날 보시면 7월 6일 날 음봉이 나오면서 크게 꺾였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양봉이 나고 음봉이 나서 꺾였던 이 구간을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은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그대로 물량을 다 뱉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일단은 청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산 시기를 한번 살짝 놓쳤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아쪽에 지지선은 8,350원 여기까지 좀 짧게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목표 가격은 9,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지금까지 상담을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의원님 내일 일정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가격 조정은 일부 계속 받고 있고,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 조정의 강도가 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처럼 큰 폭으로 밀리면, 가격 조정은 아마 내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실 건데, 어쨌든 지금은 양쪽 다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금리가 내려오면서 더 이상 기술주들이 상승하지도 않고, 반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결국은 기술주도 조정받고 경기 관련된 종목 조정받는 상당히 큰 압박감을 좀 받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압박감을 받으면 이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은 거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는 지금 현재 올 초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해도 주도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감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번 가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주도주가 좀 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쪽이 주도주가 될 거냐 부분이 첨예하지만 외국인들 흐름을 보면 이번에 이 가격 조정 이후에 주도주는 반드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그 주도주로 포트를 좀 변경하는 기회로 좀 삼고 단기나 중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을 것 같고요. 주도주의 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시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주요소 3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